주변에 이런 사람 꼭 한 명쯤 있지 않나요? 말 한마디에 툭, 표정 하나에 벌컥.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에도 혼자 괜히 열내고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눈치껏 피하려 해도 얽히는 순간 참 피곤해지죠. 사람이 다 다르다지만 그렇다고 매번 참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말 한마디 못 꺼내고 눈치만 보며 지내는 것도 결국 내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은 일에도 욱하는 사람들, 그 감정 폭탄을 어떻게 단단하게 받아내고 오히려 잘 다룰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태도를 살짝만 바꿔도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차근히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먼저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별일 아닌 데서 화를 내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보면 별말 안 했는데도 갑자기 발끈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투가 마음에 안 들었다느니, 눈빛이 싸늘했다느니, 혼자서 오해하고 화를 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첫째,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만만해 보여? 무슨 말이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있죠. 사실 그 사람, 자기가 스스로를 별로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게 너무 싫으니까 괜히 자기를 더 크게 보이려 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무시당한 것 같아 욱하고 터지는 거죠. 눈빛 한 번 마주쳤다고 왜 째려봐? 하는 사람들. 그게 자존감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감입니다. 자신을 지키려다 과하게 나오는 거예요. 둘째는 자기 방어가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센 척, 잘난 척 다 하지만 속은 의외로 여리고 상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누가 자기를 무시했거나 말 한마디에 크게 상처받은 기억이 있으면 비슷한 상황만 와도 그때 감정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이번엔 당하지 않겠다 하고 먼저 화부터 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 방어가 지나쳐 공격으로 나오는 거죠. 셋째, 그 사람 안의 불만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으론 늘 불만이 쌓여 있어요. 자기 삶이 뜻대로 안 풀렸거나 늘 비교 속에 살았거나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꾹 참고 살아온 사람들일 수 있죠. 이런 감정이 안에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터져나옵니다. 옆에서 보면 왜 저래? 싶지만 그 사람 안에서는 오래된 불만이 폭발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둘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분노는 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이미 끓고 있던 감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꼭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괜히 같이 휘말리거나 나까지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무작정 참지도 말고 무작정 끊지도 말고 현명하게 화를 진정시키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현명하게 분노를 진정시키는 세 가지 방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일단 멈추고 공감부터. 화를 낸 사람 앞에서는 무엇보다 내가 먼저 멈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괜히 같이 맞받아치거나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 하고 정색하면 불붙은 감정에 기름을 붓는 격이지요. 이럴 땐 말하기보다 듣는 자세가 먼저입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 그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어머, 저런, 세상에, 같은 감탄사를 적절히 사용하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중간에 내 말 좀 들어봐 하고 끼어들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참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그리고 말을 다 듣고 나서는
이렇게 한마디 건네보세요. 아휴, 그런 일이 있었구먼. 그 얘기를 들으니 정말 속상했겠네. 그럴 땐 누구라도 화가 나지. 이게 위로의 고급 기술입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상대가 느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한마디. 그게 상황을 반으로 줄여줘요. 반대로 이런 말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건 네가 예민한 거야. 그 정도 일로 왜 그렇게 화를 내? 이런 말은 상대가 벽을 느끼고 더 세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특히 화가 많이 난 사람은 이미 이성적인 말보다 감정이 앞서 있기 때문에 논리로 설득하려고 하면 역효과만 납니다. 이럴 땐 그냥 이 사람이 지금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감정부터 받아주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끊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앞에선 화도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멈추세요. 상대보다 먼저 이성적으로 숨 고르기. 이게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2단계. 감정 너머의 본질을 짚기.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다면 이제는 감정을 넘어서 문제의 본질로 슬쩍 접근해 볼 차례입니다. 이쯤 되면 괜찮겠지 싶어. 바로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는 거야 같은 말로 결론을 내리면 금세 다시 불이 붙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논쟁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그럴 땐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상대의 말을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내 말로 정리해서 되짚어주는 것. 생각보다 이게 꽤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당신 입장에선 내가 너무 무심하게 느껴졌던 거지? 결국 당신 얘기가 계속 무시당한다고 느꼈던 거네. 이렇게 말해주면 상대는 내 말이 흘려듣지 않고 제대로 전달되었구나 하고 느낍니다. 이게 참 묘한 효과가 있어요. 감정이 격할 때는 말을 쏟아내면서도 이걸 누가 진짜로 들어주기는 하나. 그런 불신이 같이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정리해서 다시 말해주면 아, 이 사람은 내 얘기를 진짜 귀담아 들었구나 하고 신뢰의 끈이 다시 연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볍게 질문 하나 던져보세요. 혹시 요즘 속에 쌓인 게 더 있었던 거야? 이 일 말고도 좀 마음이 복잡했던 건 없었어? 이건 캐묻는 게 아니라 살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게끔 말을 꺼내기 쉽게 도와주는 말이죠. 화가 났다는 건 표면적인 이유만 있는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별일 아닌 일에도 욱하는 건 속에 뭔가 오래된 감정이 겹쳐서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상대방도 마음속에서 복잡하게 얽힌 감정을 한 번쯤 스스로 정리해 보게 됩니다. 그래, 사실 그때 그 일도 마음에 걸렸었고 하고 조금씩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좀 가라앉은 순간 그 틈을 타서 본질을 짚어주는 겁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듣고 있다는 태도와 이해하려 한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 그게 대화의 다음 단계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3단계. 거리를 만들어주세요. 모든 문제가 다 그 자리에서 말로 풀릴 거라고 기대하진 마세요. 특히 감정이 얽힌 문제는 생각보다 시간이 해결하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어떤 감정은요, 그냥 식을 때까지 놔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덥게 달궈진 냄비 뚜껑을 억지로 열면 김만 세게 올라오고 내용물은 다 엉망이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지금은 조금 멈추고 있다가 천천히 얘기하자. 이 말 한마디면 상대방도 이 사람이 나랑 싸우자는 건 아니구나 하고 방어 심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건 절대 회피도 아니고 포기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은 아니다 싶은 거죠. 어설프게 말 이어가다 서로 더 상처 입느니 잠시 물러서서 식힐 시간을 갖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특히 가족끼리는요. 그 자리에서 계속 부딪히면 결국 평생 갈 흠집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든 부모 자식이든 가까울수록 말 한마디에 생채기가 깊이 남거든요. 사람에 따라서는 감정이 격해졌을 때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걸 인정해주는 것도 하나의 배려입니다. 붙잡지 마세요. 억지로 풀어보겠다고 붙들고 앉아봐야 감정만 더 상하고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흐르게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어느 순간 자신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관계라는 것도 거리두기와 가까워짐의 반복 속에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말은 잠시 멈춰도 마음까지 닿지 않는 법. 그게 진짜 어른스러운 관계 유지입니다. 지금까지 화내고 욱하는 사람을 현명하게 진정시키는 3단계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엮일 때 방금 말씀드린 3단계 이전에 가장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계부터 분명히 긋는 것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안 하면 손해보는 쪽은 늘 나예요. 내가 선을 안 만들면 그 사람은 끝도 없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나중엔 내가 참은 걸 당연하게 여기죠. 그래서 무례한 말이나 불편한 태도 앞에서는 딱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런 말투로는 얘기하기 좀 어렵겠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는 듣기가 힘들어. 돌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고 분명하게 내 입장을 전하면 됩니다. 괜히 좋게 넘어가려다 감정만 더 상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번 정한 경계는 일관되게 지켜야 힘이 생깁니다. 어떤 날은 그냥 넘어가고, 어떤 날은 단호하게 말하고,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상대방도 헷갈리고, 나를 쉽게 보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입니다 하고 한 번 말했으면 그 다음에도 똑같은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지나치게 싸울 필요는 없지만 지나치게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이건 사람 사이의 기본 예의고 내 마음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술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제로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화난 사람과는 말하는 방식부터 달라야 합니다. 얼마 전에 지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아들 부부가 집에 놀러와서 다 같이 식사하는데 아들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말끝마다 날이 서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조심스럽게 밥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긴 좀 아니지 않니? 하고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정색을 하면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막으시네요 하고 버럭 화를 냈답니다. 그 순간 분위기 싸해지고 며느리 얼굴도 굳고 결국 밥상이 그날로 뒤끝만 남았대요. 자, 이런 상황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이 올라와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 귀엔 말이 아니라 자기 기분만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럴 땐 논쟁하지 말고 살짝 물러나는 게 상책입니다. 그 지인도 나중에 그러시더군요. 그냥 그때 한마디 더 안 했으면 됐을 걸 하고 말이에요. 그럴 땐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얘기해도 서로 감정만 상할 것 같다.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 이렇게 말만 바꿔도 괜히 말싸움으로 번질 일을 막을 수 있어요. 둘째, 말할 땐 핵심만 짧게, 단단하게. 길게 말하면 말꼬리 잡힙니다. 설명 많이 한다고 설득되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감정이 격해진 사람 앞에서는 길게 말할수록 불필요한 말만 더 얹게 됩니다. 이런 상황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딸이 말합니다. 아, 요즘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회사에서 진짜 꼰대들 때문에 못 살겠어.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불만만 얘기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세상일 다 그런 거지. 순간 딸의 표정이 굳더니 내가 힘들다는데 긍정. 그러면 다 해결돼요? 하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경우 말 자체보다는 말이 길어지고 감정을 단정 짓는 표현이 상대 기분을 더 건드린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요즘 많이 힘들었나 보네. 딱 한마디로 감정을 인정하고 밥 다 먹고 나서 천천히 얘기해 줄래? 하고 상황을 조절했더라면 논쟁 없이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핵심만 짧고 담담하게 내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에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내가 해야 할 말은 꼭 짚는 방식. 그게 결국 내 중심을 지키는 말하기입니다. 셋째, 감정적으로 던진 말에는 감정으로 받지 마세요. 말꼬리를 붙잡고 따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특히 상대가 예민하게 반응할 때는 논리보다 받아주는 말 한마디가 훨씬 낫습니다. 이런 상황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대뜸 목소리를 높입니다. 너 예전에 내 문자 씹은 거 기억 안 나? 나는 진짜 기분 나빴거든. 갑작스럽게 감정이 실린 말에 당황해서 이렇게 받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빴는지도 모르면서 왜 나한테 화를 내? 그러면 바로 돌아오는 말은 이렇죠. 화가 아니라 서운했다는 거잖아.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 이런 식이면 결국 말꼬리 잡기와 감정 싸움으로 가게 됩니다. 상대가 예민하게 던진 말에 나도 방어적으로 받으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땐 이렇게 받아보세요. 그땐 정신이 없었어. 내가 그렇게 느꼈을 줄은 몰랐다. 말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의 기분은 받아주되 내 감정은 지키고 분위기도 부드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사소한 걸로 욱하는 사람 앞에선 논리보다 먼저 필요한 게 받아주는 한마디입니다. 넷째,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정면으로 맞서지 마세요. 작은 제안 하나에도 욱하는 사람에겐 정면으로 맞서기보단 빠져나갈 틈을 주는 말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선 옳고 그름보다 기분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모임 자리에서 이번엔 방식 좀 바꿔보면 어때요?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더니 한 사람이 버럭 화를 냅니다. 뭘 자꾸 바꾸려고 해요? 지금까지 문제 없었잖아요. 이럴 때 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황이 금세 싸해집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 방식은 너무 옛날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지금까지 해온 사람들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하고 말꼬리를 잡히기 쉽습니다. 이럴 땐 정면 충돌보다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조금 다르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안 맞으면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오면 되니까요. 화내는 사람의 감정을 긁지 않으면서도 내 입장은 부드럽게 밀고 가는 방식입니다. 사소한 제안에도 욱하는 사람에게는 논리보다 빠져나갈 틈을 만들어주는 말이 더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계속 나를 힘들게 한다면 끊는 것도 선택입니다. 말도 조심해봤고 경계도 분명히 해봤고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으려 애써봤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는 여전히 작은 일에도 욱하고 나만 상처받는다면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은 내 일상까지 침범하고 내 자존감과 정신 건강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자기를 방치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끊는 게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괜찮은가? 스스로를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살면서
어떤 관계는 단호하게 끝내는 게 최선일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때로는 이렇게 말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젠 나를 먼저 챙기겠습니다. 남은 인생은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들과 보내기에도 짧습니다. 불필요한 고통은 더 이상 짊어지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을 다치면 약을 바르듯 마음이 상하면 거리를 둬야 한다. 스스로를 아끼는 사람만이 끝내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지치고 관계 때문에 마음을 다치는 일이 꼭 한두 번은 오더라고요. 특히 피할 수 없는 사람일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순간도 생깁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그게 정답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쯤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가 아니라 내 쪽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대개 이기려는 사람입니다. 그 감정에 끌려가면 나까지 같이 흔들리게 되죠. 중국 철학자 장자는 소요자유를 말했습니다. 바깥의 소란에 휘말리지 않고 내 안의 자유와 평온을 지키는 삶이 진짜 자유로운 삶이라는 뜻이지요. 이 말처럼 내가 어떤 감정과 마주하든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달라집니다.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태도, 그게 결국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당장 써보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꽤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욱하고 화내는 사람에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무조건 져주거나 피하기만 하지 마세요. 말 한마디, 태도 하나만 달라도 관계는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라면 가볍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